율곡 이이가 말한 책임의 철학.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올릴 때, 결제를 할 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누군가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터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당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율곡 이이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사상가, 그리고 행동을 요구한 사람. 율곡은 말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알면 행동해야 한다. 안다는 것은 책임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조선이 위험하다는 것을, 전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했습니다.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자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과장이다. 지금은 평화로운데 무슨 소리냐? 예산이 어디 있냐? 율곡이 죽고 9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말해도 무시당하고 결국 그 일이 터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침묵하는가?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무엇인가? 율곡 이이 1536년 태어나 1584년 사망. 48년의 짧은 생애.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방대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료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곡은 책상 위의 학자가 아니었다. 성리학.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철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명상하는 것. 아닙니다. 율곡에게 성리학은 실천의 학문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것.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지행하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안다면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아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쉽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율곡은 20번이 넘게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번이 넘게 사직했습니다. 왜입니까? 조정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안을 내면 급진적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시기상조다. 변화를 요구하면 현실을 모른다. 하지만 율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직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말하고 또 사직하고 그렇게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번 무시당하면 됐어. 이제 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말을 들을 리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할래. 율곡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8년의 생애, 그 절반 이상을 조정에서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고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의 상소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반복해서 알고도 침묵하는 것의 본질. 2024년 대한민국 어느 회사의 회의실 팀장이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 다음 달까지 완료할 수 있지? 당신은 압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찍히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어서. 우리는 매일 침묵을 선택한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와 속삭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왜? 회의실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곡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위험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안전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어느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보고하면 일이 커집니다. 내가 담당도 아닌데 괜히 나섰다가 책임만 떠안는 거 아냐? 결국 침묵합니다. 6개월 뒤 그 문제가 터집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조사가 시작되고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 공무원은 말합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알면서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침묵은 공범이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책임이다. 당신이 문제를 알았다면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어도, 그것이 당신의 권한 밖이어도 알았다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내 권한이 아니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평화로운 일상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 율곡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편한 것을 선택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온다. 당신이 오늘 침묵하면 내일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회피하면 다음 달에는 위기가 됩니다. 작은 침묵들이 모여서 큰 재앙이 됩니다. 1583년 율곡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십시오. 당시 조선은 평화로웠습니다. 200년 가까이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경제는 안정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만 양병,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쟁이 어디 있다고? 예산은 어디서 나냐?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거냐? 율곡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조짐이 보입니다. 일본의 움직임, 명나라와의 관계, 내부의 분열. 율곡은 읽었습니다. 위기를. 그는 미래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당신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위험을 보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을. 그건 기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지금 당장 문제는 없잖아. 프로젝트에서, 조직에서, 사회에서. 당신이 경고했지만 무시당한 경험. 율곡의 상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 1592년 율곡이 죽고 9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20만의 일본군이 침략했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율곡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경고 이후에 온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아닙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10만 양병은 편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써야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것보다 미래의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경고합니다.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잘 돌아갔는데 뭐가 문제야? 누군가 제안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럴 예산이 어디 있어? 그리고 1년 뒤 그 문제가 터집니다. 그때서야 말합니다.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2014년 세월호 배가 기울고 있다. 무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준비해야 한다. 지나친 걱정이다. 2022년 이태원 위험하다. 괜찮을 거야. 모든 재앙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왜 우리는 침묵합니까? 조직의 구조를 봅시다. 위에서 결정할 문제야. 아래에서 실무를 모르는 걸. 나는 중간이라 어쩔 수 없어. 모두가 책임을 미룹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책임은 조직도에 없다. 사람에게 있다. 율곡은 관료였습니다. 조직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히 말했습니다. 직위가 낮다는 것은 침묵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말단이어도 문제를 알았다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중간이어도 위험을 보았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위직이어도 불편한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단은 말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중간은 말합니다. 위아래 눈치 보느라 바빠. 고위직은 말합니다. 현장을 모르겠어. 모두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모두가 말합니다. 나는 몰랐다. 율곡은 이런 조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조직은 무너진다. 책임은 직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안 사람에게 있습니다. 출근합니다. 회의에 참석합니다. 결제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번의 선택을 합니다. 이 보고서를 그대로 올릴 것인가? 이 숫자가 정확한가?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당신은 압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올립니다. 윗사람이 책임지겠지. 윗사람도 압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결제합니다. 아랫사람이 검토했겠지. 책임은 사라집니다. 공중으로. 율곡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알았다면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공범이다. 가혹합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당신이 침묵한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았으면서도 침묵했다면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 율곡 2는 48세에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평생을 써서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왕은 읽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9년 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곡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율곡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2024년 우리는 율곡의 시대와 다릅니까?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문제를 알지만 보고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보지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알지만 경고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미룹니다.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외면합니다. 사회에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불의를 보지만 지나칩니다. 왜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귀찮기 때문입니다. 율곡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혼자 소리쳤습니다. 혼자 경고했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함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율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도, 무시당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알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루고 있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입니까?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말하지 않으면 확실히 소용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책임이다. 율곡 이이가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침묵은 선택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입니다. 내일 출근하면 회의실에 앉으면 보고서를 올리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율곡처럼 당신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